네, 반갑습니다. 자, 2월 10일 밤 8시 8분입니다. 자, 지난번에 코스피가 3일 전이었나요? 62포인트 장중에 62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코스피는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는 당분간은 좀 행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행보를 한다면요, 대략 한 2180포인트 정도에서, 오늘 저점이 2180이죠. 기준선이 있는 2180포인트 정도에서 대략 2300포인트, 네, 2227, 2230포인트 요 정도 구간, 당분간 코스피는 좀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왼쪽에 있는 요 라인, 행보했던 요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라인의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하고요. 또 직전 고점 라인의 요 물량들도 좀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는 당분간 좁은 박스권에 2180에서 한 2300, 2227 정도 요 박스권 행보 가능성이 많고요. 뭐 장중에 중국 증시가 좀 밀려서 중국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상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해 지수도 보면 지난번에 급락한 이후에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개파락을 해서 장대 양봉이 있었죠. 이때 거래가 터졌죠. 이미 바닥이 이때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약간 시키면서도 양봉을 만들고, 또 오늘도 개파락을 시키면서도 다시 또 양봉을 만들죠.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현재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개파락을 했다가 양봉이 뜨듯이 중국 증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일선이 이미 꺾여서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증시도 이 3050 정도에서 11선 얼마입니까? 11선이 3056포인트인데요. 이 11선 정도에서부터는 요 라인에 행보했던 구간을 일시적으로 한번 깼기 때문에, 물론 뭐 행보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61선과 121선이 있는 이 3100포인트를 전후한 요 라인들이 이제는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물량 공백으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 공백으로 나름대로 매집을 하면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305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 또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 대략 한 3100, 한 2, 30포인트, 30포인트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머뭇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트상으로는요. 물론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물량 소화 과정이 지금까지는 호가 공백으로 인해서 쉽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3050에서 3100포인트 전후, 또는 3100 한 3, 40 정도, 요 정도 21선 이 정도 구간부터는 조금의 진통 과정이 필요하고요. 3050이나 3080까지 붙였다 하더라도 한번 눌림목을 받고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외봉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양봉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쉽게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투매 물량 받으면서.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히는 구간이라서 중국 증시도 조금 이제는 탄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한번 눌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심하게 눌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3050에서 조금 눌러질지, 3100 정도에서 눌러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100에서 눌러진다면 뭐 3050이 지지가 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국 증시는 오르더라도 당분간은 좀 탄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중국 증시도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좀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3050에서 3100 정도 요 구간에서요.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도
아까 말씀드린 요 어깨 부분에 요쪽 부분에 물량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 고점 라인의 물량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중국 증시도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행보 구간, 매물 구간이 진입이 됐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만 원에서 삼성전자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반 개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자리가 5자에서 6자로 바뀌는 구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6자를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액면 분할한 이후에. 그래서 이 6만이라는 구간을 삼성전자가 물론 지난번에는 뭐 쉬지 않고 그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5만 5천 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6만 원 요 전후 구간에서 당분간은 좀 옆으로 좀 등락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대형주라서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 2180에서 한 2200, 2300 정도까지 최대 박스권 행보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일시적으로 중증시가 눌리면 2160까지도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별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종목들 지금 가격이 저는 지금 가격이면 거의 저는 당장은 시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저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종목별로 크게 빠질 종목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종목 외에는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지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계속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종목들은 지금 가격 조정도 겸해서 받고 있고, 또 가격이 많이 빠진 종목들은 또 좀 중간중간 반등을 주면서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눌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요 62% 상승한 이후에 이틀 또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당분간은 여러분 박스권 하단부에 내려오면 저점 매수 하시고요. 또 요 자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고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또 다릅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은 밑에 지금 밀릴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코스닥은 11선부터 시작해서 밑에 탄탄하게 좀 받쳐주면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좀 탄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고, 또 채널의 상단부도 737포인트, 6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735포인트 정도, 73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30이나 35포인트. 상단부가 상당히 높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는 코스닥이 당분간은 좀 종목별로 활발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의 채널 하단부는 현재 지수상으로는 대략 한 650포인트가 채널의 하단부이지만 그 위에 지지선들이 워낙 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글쎄요. 어쨌든 650포인트지만은 제가 보기엔 종목별로는요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종목 장세가 지금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 박스권 내에서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제나 오늘처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든지, 또는 뭐 며칠 뒤에 중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금 눌려진다 하더라도, 우리 지수가 만약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눌러진다면, 종목이 눌러진다면 물량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저점에서만요. 마이너스권에서만. 아까 제가 다른 분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권에서만 물량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서둘 필요 하나도 없고 밑에서 받쳐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물량을 모으신다면 당연히 주도주 섹터를 모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가 이 시장을 주도해왔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5G 관련주가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전기차주를 모으신다면 물량을 모으십시오. 전기차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앞으로도 좀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다시 전기차주에 여러분께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주도 며칠 동안 그동안에 행보를 하면서 충분히 쉬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외에도 만약에 일부 바이오주들요, 근데 가능하면 일부 바이오주는 최근에 많이 상승하는 그런 바이오주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바이넥스라든지, 제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뭐 시총도 높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바닥권일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은 그런 종목들은 저는 크게 못 가기 때문에 지겨우시면 중간중간 캔들의 파동을 보시면서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빠져있지만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수소차든 자율주행차든 간에요, 가장 중요한 섹터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조정 시마다 계속 물량을 조금씩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량 모으신 데서 크게 많이 빠질 자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겁먹지 마시고, 일단 몰빵 지금 당장 넣으신 건 아니고요. 자, 삼성전자는 당분간 6만원 구간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온다면 1차 목표치가 한 2300포인트 전후이긴 한데요. 그 자리에서 한번 잠깐 눌러지고 나서 그 자리를 만약에 다시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코스닥 코스피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에 지금 전에 마지막 숨고르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자금이 있으시면 계속 물량을 모으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뭐 일주일이 걸릴지, 이 시기가 박스권이 뭐 아니면 뭐 당장 3일 걸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일주일이 걸릴지 10일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중국의 중국 정부의 저 양해가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양해 전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벌써 오늘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국 증시가 2월, 우리나라 증시는 그 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순 정도나 제가 2월 말 정도에 여러분께서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전에 물량을 조정시마다 좀 모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또 계속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눌러질 때마다 마이너스권에서만 물량을 좀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량을 모으신다면 1순위가 전기차니까 가능하면 전기차 위주로 모으시고요. 또 일부 바이오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바이오주 일부 조금 담으셔도 되고,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자율주행차는 조금 행보를 더 해야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차도 마찬가지고요. 1순위는 역시 전기차입니다. 자, 종목은 뭐 전기차 한번 보시면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전기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옆으로 많이 행보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번에 제가 저점이 6,750원이었고 고점이 12,150원이었는데요 이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차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5,400원 정도 차액이 나오는데, 그 절반 가격이 얼마죠? 5,400원의 절반 가격이면 대략 9,450원인데요. 9,450원 정도가 절반 가격인데, 이 주도 섹터가 절반까지 밀리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이 9,450원 요 자리가 절반 가격인데, 지난번에 9,790원이었나요? 지난번에요. 9,810원까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이미. 그래서 절반은 아니라도 최소한 한 뭐 45% 정도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완전한 저점이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등 이후에 지금 행보를 하면서 세우고 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추격 매수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일 만약에 눌려지면 그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2%든 3%든 조정이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조금씩 물량을 모으시면 될 듯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당분간 이 고점요. 대략 11,500원, 12,000원. 제가 보면 코스모 신소재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12,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11,5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행보한 이후에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조정 시에만. 오늘 5% 올랐으니까 그 절반이 내일 2, 3% 정도 되죠. 그 2, 3%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관심을 조금씩 물량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 신소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기차가요.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21선을 살짝 이탈시켜놨도 이 종목은 이런 경우가 외줄 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21선, 11선을 깨고 뭐 무너질 듯 하면서 올려버리죠. 바로 급반등을 시키거든요. 요 구간에서 한번 행보를 했고 이 종목은요.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레벨업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요 구간의 박스권의 상단부까지 거의 근처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수급을 보면 뭐 기관이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만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요 구간은 시가가 25,000원 정도 되는데 25,000원 오늘 25,500원까지 갔다 왔네요. 25,000원은 쉽게 깰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올라가도 지금은 물론 11선에 걸립니다만은 장중에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외줄 타기를 하다가 갑자기 급등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장중에 만약에 거래가 좀 붙으면서 한 1% 이상 오른다는 느낌이 들면 따라 붙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오늘 25,000원 정도 오는 내일 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수급이 좀 꼬여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25,000원 정도까지.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꼭 25,000원 바로 그 자리까지 오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산 실적이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적까지는 조금 옆으로 행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도 여전히 저는 매수 유효합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6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자리는 일단은 1차 목표가입니다. 전 고점 부근이고요. 전고점 부근이 6만원이거든요. 요 자리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시마다 물량을 조금 모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전기차가 지금 많이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 SEC라는 종목도 요 구간에 행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눌러지면 이런 시가 부분요 45,0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좋겠죠. 사면 참 좋은데 싸게요. 또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포스코 케미칼 제가 56,000원 6,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5,300원까지 내네. 이 종목도 바닥을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옆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약하다면 이 종목이 밑으로 가격 조정을 제법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엉덩이가 많이 쳐지기 때문에 옆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때 빼고는 이때는 일시적인 거니까요. 자, 옆으로 세우다가 결국에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격 조정 거친 이후에요.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매일같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솔직히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가지고 계십시오. 조정시에요. 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신흥 SEC, 일진머티리얼, 두산 솔루스,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엠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엠플러스도 상당히 이 종목도 달리기 좋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 11선 정도까지 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뭐 21,000원 정도 오면 좋은데 올까요? 안 밀린다 정말. 그죠? 네, 싸게 잡아보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립니다. 전기차가요. 수급 한번 볼까요? 기간은 요 종목은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네, 조금 사타파타하고 있네요. 자, 이 종목도 좀 관심 가져 보시고요. 조정시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장중에는 18,000원을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11,000원을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내일 장중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5% 상승했으니까 2, 3% 조정이면은 1,300원, 1,250원 요 정도 뭐 1,200원 요 정도 구간 오면 조금씩 사모으셔도 되지 않을까. 코스모 신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아니면
뭐 다른 엠플러스나 뭐 두산솔루스나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전기차주는 반드시 여러분 포트에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행보할 구간의 조정 시에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기회는 있다 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요. 비트 컴퓨터도 전기차주와 계를 같이 한다고 이 종목 또 오늘 3%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요때부터 출발했죠. 4,200원인가 요때부터요. 제가 4,500원 정도 요때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공개적인 아니면 이때는 비공개적으로 추천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종목은 계속 양봉입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은 저점이 3,690원이니까 제대로 시작한 거는요. 거의 4,000원대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 아직 더블도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럼 6,000원 정도니까 한 50% 정도 상승을 했네, 6,000원 정도면, 그죠? 요 구간에 좀 물량 수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종목도. 요 구간요, 여기 보이시죠? 네, 요 구간에 좀 거래가 터진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좀 물량 수화가 좀 필요한 자리임미는 맞습니다, 이 자리가요. 그래서 꼬리를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관심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보면 월봉상 굉장히 행보를 많이 했던 자리거든요. 이 종목 이탈했다 여기서 다시 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는 옆으로 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기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11,200원, 250원, 300원 그 구간에서 충분히 들어올 겁니다. 내일. 두산솔루스도 좀 잘 보시고 장중에 매매 동향을 잘 보시고요. 다른 전기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이오주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바이오주는 예전에 한참 임팩트가 강하고 이 급등이 자주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는 바이오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 사실은 바이오주에 물려있는 개인들도 많으시고요. 또 개인분들 중에서는 바이오주를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적과 상관없이 그동안 너무 이 머릿속에 각인이 급등이 많았다는 게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어 가지고 바이오주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대중의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주는 바로 올 상반기에 저는 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좀 관심을 쭉 계속 물량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파동을 가지면서 여러분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충 이 파동을 보면 이제 오파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파가 마무리될 듯한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 종목도 당장 급등해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21선이 또 바로 위에 있고요. 이 종목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좀 때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기차 시대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SH에너지가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여전히 꾸준히 물량을 좀 사고 있죠. SH에너지학을 보유하신 분들은 외국인이 물량을 정리를 할 때 그때 같이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그런 동향이 없다면 1차 12,000원에서 12,300원 정도 보시고 1,200원에서 1,23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1,300원에서 1,350원을 2차 목표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동향이 만약에 중간에라도 뭐 물량을 좀 튼다든지 또는 신한증권에서 물량을 틀면 같이 한번 틀었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걸 좀 유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은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요.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이 파동 캔들의 파동을 보면서 여러분께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가격적인 조정은 저는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뭐 최근에 급등한 종목 말고는요. 좀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빠져봤던 이 종목도 11선짜리, 이 11선 얼마입니까? 대략 뭐 4,538원 정도거든요. 많이 빠져봤자요. 그리고 올라도 직전 고점 라인이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 이런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박스권 이후에 그때는 저는 다시 이런 종목들도 우상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근데 전기차주는 옆으로 세워놓고 바로 돌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요. 주도 섹터니까요. 하지만 자율주행차도 포트에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일부 좀 낙폭가대한 바이오주요. 낙폭가대한 바이오주라는 게 뭐 매드팩토 오늘 좀 사신 분 있으신가요? 매드팩토?
자,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 아까 같던데요. 그죠? 자, 매드팩터. 자, 매드팩터 같은 종목들은 이미 이제는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요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에 고점 요 자리라고 봅니다. 자, 이 종목도 완전히 지금 기간이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신규 등록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 중에서는 그나마 때를 덜 탄 종목이라서 오늘 기간 이틀 연속 들어왔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참 괜찮죠. 그죠? 자, 매드팩터를 만약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바이오죠. 젠백스가 오늘 조금 올랐죠. 그리고 수급도 아까 보는 게 괜찮죠. 조금 이제 좀 돌아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젠백스도 요 3만 원을 깨면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요. 젠백스는 좀 기다려 보시죠. 보유하신 분들은요. 충분히 젠백스도 요 쌍봉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고요. 요 구간이 젠백스는 행보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이요. 자, 요 구간을 쉽게 내주진 않을 겁니다. 젠백스가. 그래서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이제 수급이 따라주면서 2월이나 3월 정도 젠백스는 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보한 이후에 또 우상향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젠백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조금 관심은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대신 손절선 잘 잡으시고요. 신규 매수자들은요. 자, 손절선은 잡아 드려야 되나요? 자, 손절선 요 자리입니다. 따로 요 자리요. 요거 시가를 깨면 그냥 손절하시죠. 31,6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 말고도 또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역시 바닥권에서 움직였죠. 급등이 나왔고 요 직전 고점 라인에서 아마 이 종목도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격 조정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조정이 만약에 요 21선이나 11선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종목도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외국인 물량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사 물량에 비해서. 그죠? 네, 기간은 뭐 이제 더 이상 안 팔고 있고 그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쌍봉을 찍고 하락했던 종목이라서 차라리 이런 종목이 좀 더 안전하긴 하죠. 셀리버리나 젠백스는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고 만약에 그런 종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매물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재료를 바탕으로 한번 급등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식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좀 안전하게 하죠. 근데 대신 이런 종목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동향 잘 보시고요. 자, ICD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종목도 거의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들고 당분간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 행보한 이후에 이 종목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자, 기간이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그전에 조금씩 사놨죠.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당장 급등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눌러지면 네, 관심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전기차주는 삼성의 SDI의 이 종목이 대표 대형주고요. 주도 섹터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전기차를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 종목도 요 자리를 길게 행보했습니다. 요 자리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행보한 이후에 이 행보한 자리를 그냥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자, 이제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26만 2천원부터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 파동의 길이와 잠깐만요. 잘못 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좀 길게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장난 아니죠. 캔들 하나가 한 달이니까요. 자, 길게 보시면 이렇게 또 요렇게 만들어지죠. 이 섹터. 지금 이 칸이 안 보이죠. 이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N자형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N자형 1파 상승 옆으로 조정 길게 행보한 이후에 이제 상승을 가기 때문에 저는 월봉상 보면 이 종목은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기차주도 결국엔 중간중간 이격 조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분명히 이 종목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젠백스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종목들은 물론 2, 3월 달에 뭐 재료가 현재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지금 고점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손절수만 잘 잡으시고 신규 매수자들은요. 어쨌든 아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이런 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놈은 가겠구나.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이게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게 축소 과정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어쨌든요. 중간중간 하지만 대세의 추세는 여전히 이 종목도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터의 한두 종목 정도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 그냥 묻어 두시고요. 조정심하다. 나머지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뭐 바이오즈를 뭐 임팩트 있게 들어가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 종목을 그렇게 임팩트 있게 막 사타파타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제가 봐서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